안녕하세요. 들으면 똑똑해지는 지식설입니다. 며칠 전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갔죠. 19년 전 그날의 의미를 제대로 되새기셨나요?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민족이 마침내 광복을 맞이한 날입니다. 막 지나간 광복절을 맞아 오늘은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까지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함께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이날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날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죠. 사실 이 조약이 체결되기까지는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더니 1907년에는 정미7조약으로 내정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500년 조선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순종황제는 일본이 강요한 조약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일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모든 권력은 일본인 총독에게 집중됐고 우리의 언어, 문화, 역사까지 모두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죠. 특히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으려 했습니다.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 역사를 왜곡했으며 심지어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창씨개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날은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날 중 하나입니다.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사실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에는 여러 계기가 있었습니다.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1919년 1월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민족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죠.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손병희, 한용운 등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그리고 지방의 작은 마을까지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하지만 일제의 탄압은 혹독했습니다. 헌병과 경찰이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7,509명이 죽고 15,961명이 다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3.1운동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거든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는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정부는 잃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국무총리는 이동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활동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김구, 안창호, 조소왕. 이분들은 광복의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됐습니다. 무력투쟁을 펼친 의열단과 한인의 국단, 실력 양성을 주장한 실력 양성론자들, 그리고 외교를 통한 독립을 추구한 외교 독립론자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 들어서는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어 연합군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끝까지 무력으로 저항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해요. 사실 그동안 일본은 중일전쟁에 매달려 있었지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 영국 등 강대국들과 정면으로 맞서게 됐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일본이 승승장구했죠.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미군이 반격을 시작하면서 일본은 점점 궁지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변화는 우리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조선이 자유독립국이 될 것을 약속했거든요. 드디어 국제사회가 우리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었습니다. 1945년 7월에는 포츠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본토 결전까지 각오하며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소련이 참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독일 항복 후 3개월 내에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일본으로서는 설상가상이었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같은 날 소련이 만주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마침내 항복을 결심했고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 항복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순간 1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마침내 광복을 맞이한 것이었죠. 그날 조선 땅 곳곳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울 종로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만세, 만세를 외쳤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 껴안으며 16년 만에 되찾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8월 15일 이후 한반도에는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38선 분할은 광복 이전인 8월 10일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편의상 정한 경계선이었죠. 그런데 이 임시방편이 나중에 영구분단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8월 24일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했고 9월 8일에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 24군단이었죠. 이렇게 해서 한반도는 두 개의 점령군에 의해 분할 통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5년 9월부터 3년간 남한은 미군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미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했습니다. 일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 관리들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는 많은 조선인들의 분노를 샀죠. 일제로부터 해방됐는데 왜 아직도 일본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가? 더 큰 문제는 이념 갈등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조선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좌익에는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이 있었고 우익에는 한국민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등이 있었죠. 처음에는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시도했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등이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1946년 10월에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남한과 북한에서도 이념 갈등이 격화된 것이죠. 북한에서는 1946년부터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식 체제를 구축해 나갔어요. 남한에서도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1946년 10월에는 대구에서 시작된 10월 항쟁이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1947년에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이 무력 충돌로까지 발전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1947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습니다. 유엔 감시와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총선이 실시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5.10 총선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5.10 총선에서 198명의 재헌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인 재헌국회를 구성했죠. 재헌국회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약 3개월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재헌헌법이 공포됐습니다. 이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재 우리 헌법의 토대가 됐어요. 그리고 7월 20일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승만이 180표를 얻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1948년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청 옛 총독부 앞 광장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거행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되찾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김일성이 내각 수상에 취임하면서 한반도는 완전히 두 개의 정부로 분단됐죠.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겨우 정부를 수립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3년 1개월간 계속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토는 초토화됐습니다. 특히 이산가족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이런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 경제를 재건했고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경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어요. 광복절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과 건국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요. 1949년부터 매년 8월 15일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기념되고 있습니다. 매년 광복절에는 정부 주관의 경축식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경축사를 발표하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참석해서 선조들의 뜻을 기립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를 개양하고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려요. 특히 주목할 점은 광복절이 남북한이 공통으로 기념하는 몇 안 되는 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8월 15일을 조국해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복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들 중에는 광복절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더욱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회와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특별 전시회를 열고 학교에서는 계기교육을 실시하며 미디어에서는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어요. 79년 전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유롭고 평등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꿈을 상당 부분 실현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민주주의도 성숙해졌습니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를 통해 문화 강국으로도 우뚝 섰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결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같은 의사들, 김자진, 홍범도 같은 독립군 장군들, 유관순, 김마리아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부터 대한민국 건국까지의 역사를 함께 되돌아봤습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1945년 8월 15일의 감격적인 광복, 하지만 곧 이어 닥친 분단의 아픔, 그리고 6.25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우리 민족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문화, 이 모든 것이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들으면 똑똑해지는 지식설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